안녕하세요. 저희 후지밭입니다. 이제 9월 중순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비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할 텐데 수확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원을 둘러보니까 지금 탄저병은 발병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견문이 썩은 병하고 부패병이 발생하고 노린재 피해도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적과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다닐 때마다 따내야 될 과일이 계속 보입니다. 정말 적과는 수확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적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과 주 대상 과일은 병든 사과, 그러니까 혹시 탄저병이나 부패병에 걸린 사과, 그리고 소과, 작은 사과는 상품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작은 사과는 보이는 쪽쪽 제거합니다. 제가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크든 작든 병들었든 다 다뤄놨어요. 다 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즙을 짜든지 우리 식구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사를 계속 지어보니까 그런 걸 다 따내도 수확할 때 되면은 우리 식구가 먹을 정도의 사과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작은 사과 병과를 두어도요, 그건 돈도 되지 않아요. 공판장에 가면은 지나치게 적은 사과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죠. 흠과는 뭐 공판장에 가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택배를 해야 되는데 택배를 할 흠과는 선별하다 보면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흠과 기형과 소과 병과는 다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합니다. 이 사과는 크기도 약간 작은데 보면은 사과가 뺀질뺀질해요. 뺀질이 사과거든요. 뺀질이 사과는 맛없는 사과의 대표죠. 그런데 뺀질이 사과도 굵은 사과 있어요. 처음 사과 농사 지을 때는 굵으면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뺀질이 사과도 따서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택배할 때 그걸 모르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사과는 맛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뺀질이 사과는 크든 작든 무조건 제거합니다. 뺀질이 사과는 다른 사과가 색이 잡힐 때 색이 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사과들은 색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뺀질이 사과는 색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반 사과는 꼭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뺀질이 사과는 꼭지 부분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팽팽한 게 많아요. 이 사과는 꼭지 부분이 안으로 안 들어갔죠. 이 사과도 뺀질이 사과예요.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색깔도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요. 꼭지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코끼리 사과예요. 안 좋은 거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코끼리 사과하고 뺀질이 사과예요. 처음에 사과 농사 지을 때는 코끼리 사과를 흠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코끼리 사과는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끼리 사과는 보이는 쪽쪽 따서 버립니다. 이 사과도 뺀질이 사과입니다. 옆에 이 사과는 굉장히 굵죠. 지금 보니까 거의 3단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크기도 작고 뺀질뺀질하고 꼭지 부분이 거의 팽팽합니다. 뺀질이 사과입니다. 이 과수원에 제일 문제가 충피해가 조금 심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충피해는 노린재지요. 이 과수원이 노린재 피해가 늘 많았어요. 몇 년 전에는 노린재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그때는 수확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가 노린재 피해를 입었어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린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레졸 비누액이 노린재에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밭에 몇 년 전부터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거든요. 크레졸 비누액이 노린재에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고 지금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밭에 하도 노린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해서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노린재 피해가 있어요. 있는데 그전처럼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크레졸 비누액은 노린재에 대해서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졸 비누액이 새에도 효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새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제 과수원이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홍로과원에 보니까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해도 새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여기 크레졸 비누액을 달아놨죠. 크레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노린재가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크레졸 비누액을 전부 보충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냄새가 휘발되는 이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크레졸 비누액이 희석이 많이 돼가지고 냄새가 거의 안 났거든요. 빗물을 따라내고 여기에 크레졸 비누액을 다 새로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레졸 냄새가 상당히 나네요.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해두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마철에 비가 와서 빗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이때쯤은 한번 전부 크레졸 비누액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노린재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노린재 피해를 입었네요. 이 사과는 노린재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탄저병 증상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사과는 따서 탄저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과도 보기에 탄저병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함몰되어 있네요. 이 사과도 탄저병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과도 노린재가 가해를 했네요. 이 사과는 굵은데 완전히 썩고 있네요. 부패갑니다. 물이 흐르네요. 썩었는데 새가 일부 파먹었습니다. 이런 사과는 제거해야 되죠. 사과원을 둘러보니까 노린재 피해를 입은 사과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노린재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앞으로 사과가 착색이 되고 맛이 들면은 노린재 피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펜텀이거든요. 작용기작은 4A이고 주성분은 디노테퓨란입니다. 이 약은 진딧물, 노린재, 갈색날개, 매미충에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린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살포를 합니다. 9월 중순에는 과원을 돌아보시고 노린재 피해가 있으면은 노린재 약을 한번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노린재 피해가 심한 과원은 9월 중순에 노린재 약을 1회 살포하고 9월 하순경에도 1회 추가로 더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노린재가 가해한 사과 같은데 이 부분을 도려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잘랐더니 이런 형태네요. 약간 코르크화 된 것 같아요. 노린재 피해 같은데 여기에 탄저균이 감염됐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 이 사과를 보겠습니다. 이 사과는 탄저병 같기도 해요. 여기 약간 함몰이 되어 있어요. 이 사과를 갈라 보겠습니다. 갈랐더니 이렇게 됐네요. 탄저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탄저병이면 이렇게 V자로 썩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둥구스무리합니다. 그 부분만 살짝 깎았더니 안에는 전혀 증상이 없네요. 옆에 부분은 살짝 도려내 봤는데 안에 증상이 있네요. 이 부분은 노린재가 구침을 찔러서 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과도 증상으로 보면은 탄저병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함몰이 됐죠. 이 사과도 세로로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이 사과도 갈라보니까 V자 형태로 썩어 들어가지 않네요. 약간 둥글게 썩었죠. 견문이 썩은 병 비슷합니다. 일반 부패병 같기도 하고요. 지금 봐서는 탄저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탄저병 증상이 보이면은 약재를 한번 살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온 약이 이 약이에요. 탄저N이라는 약인데 이거는 실제로 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탄저병이 발생하면은 이 탄저N을 살포하시는 분이 많아요. 동호회 회원분 중에 작년에 탄저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탄저병이 발병해가지고 이 탄저N을 살포했더니 탄저병이 거기서 멈추더랍니다. 뭐 치료 효과는 전 정확히 모르겠고요. 탄저병이 그 상태에서 멈췄다고 하거든요.
9월에는 탄저병 약제를 살포할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재열 교수님은 9월에 탄저병 발생은 제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별로 칠 약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저병이 발생하면은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그래서 혹시 더 번질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저도 계속 제 가원에 탄저병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견문이 썩은 병은 좀 발생을 해요. 그런데 탄저병은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탄저병이 발생하면은 바로 살포하려고 이 약제를 사왔습니다. 이 약제의 주성분은 과산화수소수예요. 그러니까 소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과산화수소수가 탄저균을 죽이고 기존에 감염되어 있으면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약은 상당히 비싸요. 한 병에 2만 원 하거든요. 이 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친환경 고농도 살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저, 곰팡이에 효과가 있다. 뛰어난 살균력이 있다. 처리 후에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약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농약은 수확기에 가까우면은 살포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약제는 수확기에 상관없이 살포를 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